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홀로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 S&P 500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연준에서 은행 자본 규제 완화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했었지만 이내 그냥 끝내겠다라고 단호하게 그냥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결국은 은행으로 하여금 결국은 국채를 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이 되는 것으로 일단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와 지금 S&P 500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주말에는 또 나스닥은 또 홀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흐름과는 약간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고요. 유가도 약간 하락에서 좀 멈추면서 61달러 초반 수준, 그리고 금값은 1,740달러 수준에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융주가 다시 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보면 에너지 주식이 제법 좀 많이 하락했고요. 그동안 강했던 금융주가 지난 주말에 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1.72%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은행 업종에 좋겠지만 지난 주말에 어떤 은행의 자율성 약간을 좀 어떤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날 일단은 금융주에는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네, 이 연준의 대형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종료한다. 이게 굉장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은행이 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조치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월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늘 뭐 어떤 조치든 간에 생각과 좀 다른 쪽으로 결과하면 악재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른쪽으로 뭔가 방향을 들거나. 그렇죠.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뒤로 가는 정책이 나오면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러다 보니 주가에는 마이너스 요인인데 일단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코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엄청난 참담한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최적의 결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록펠러의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그런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투자자에게 어떤 실망스럽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화요일과 수요일 날이요. 잇따라서 제너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의회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각종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이런 제롬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연방은행 부총재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서의 연설에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그런 말들에 일단 관심을 갖고 아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하여튼 화요일 날 의회에서의 하원에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시장에서의 반응은 달러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달러가 올라가건 뭐가 올라가건 특정 국가의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최근 들어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다시 약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많은데 여하튼 최근에 보면 한두 달 사이에 보면 지금 바닥에서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겠고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월가의 어떤 메인의 어떤 입장에서 그 어떤 주류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자체는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하원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하게 되는 거죠. 저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마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실시간으로 같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페덱스, 나이키 등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나이키가 자주 올라오는데 네네. 저도 주말에 이제 나이키 매장을 가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뭐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될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앞선 코너에서 이제 이주 앵커가 그 해외에서의 특히 미국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 어떻게 재개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치를 보여드렸잖아요. 뭐 예약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신용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걸 보고 있지만 결국 그 흐름의 기본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경제가 살아나기 전에 보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 요즘 주말마다 보면 꼭 우리나라 대형 쇼핑점 이런데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에서 항상 우리나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죠. 지금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거에 약간 경고의 목소리가 항상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기자들의 마지막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다만 이제 해외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의 데모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고, 미국에서도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브레이크라는 거가 이제 미국에서는 겨울 방학이 이렇게 짧고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된 다음에 약간 뭐 2주 정도 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험 보러 가고 뭐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웬만한 가족들이 있는 경우 잘 안 움직이죠,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교 막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막 하는 거 보면 지금 마이애미 같은 데 뉴스 보시면 진짜 저 미국 사람 선진국이 도저히 아니라고 이를 느낀저도 복잡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잡복잡한 대신에 그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우리나라랑 어떤 문화적, 사회적 그런 경제적 마인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미국은 지금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랑 약간 다르지만 이해를 못하면 주식 투자에서 지금 돈을 벌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덱스가 이제 지난 분기에는 전망 자체를 약간 보수를 해서 재미없었는데 이번에는 기대 이상을 확실하게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좀 많이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좀 재미없던 건데 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나이키는 이제 주가 좀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익은 이제 기대 이상은 나는데 매출이 기대보다 부족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 라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나이키의 여전한 인기는 뭐 대단한 거죠. 물론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요. 오프라인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다들 또 사러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나이키 좀 새로 나온 신발도 보면 예를 들어 핸즈프리 신발 이런 거 여러분 영상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엄청나게 좀 수요가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한 6개월 만인가 최대포로 떨어졌습니다. 뭐 딴 건 아니고 체크카드, 비자 카드에 크레딧 카드가 있고 체크 카드가 있는데요. 비자의 체크 카드를 이제 딴 기계를 쓰면 이제 싼 기계를 쓸 수 있는데 약간 못 쓰게 좀 방해하는 그런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걸렸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그래서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주가가 6%나 떨어졌고요. 네,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던 마스터카드도 같이 좀 떨어지는. 같이 끌고 내려가는. 그렇죠. 네. 그 마스터카드 입장에서 약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애플과 계속해서 이제 전면전을 벌이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iOS 애플 아이폰 쓰시면 아시겠지만 iOS 시스템이 14.012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소위 개인 정보를 이제 그 삼자한테 주지 않는 그런 아주 강화해 갖고요.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소위 그런 SNS 기반 이런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광고 매출이 일으킨 사람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전면 광고, 우리식으로는 전면 광고 내고 조그만 SNS 이런 기업은 타사들이 페이스북에 손잡고 가서 엄청나게 지금 항의하고 네. 전면전을 붙고 막 고소하고 막 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그 저커버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내피셜이지만 뭔가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요. 그들 사이에서. 뭐가 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얘기한 거죠. 자기네가 이번 이런 조치에들어 자기네가 훨씬 더 경쟁이 더 생길 것 같다 갑자기 얘기한 건데 지금 저커버그가. 그러니까 그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뜨한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 이 어떤 자신감 있고 앞으로 자기네가 포지션이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니까요.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올라갔고 뭐 애플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여하튼 지금 자신감을 갑자기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9달 동안 쌓았거든요. 근데 그게 싹 지금 사라진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자신감을 피력했겠습니까? 그동안 광고도 엄청 네. 냈거든요. 예, 고소 고발하고 막
전면전을 불사한다든지 지금 갑자기 둘이 행복해졌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어쨌든 페이스북의 흐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만큼 지난 한 주 흐름 어땠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연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3월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며칠 제외하고는 4월이 되는데 네. 이제 지난주 흐름은 어땠는지 체크해보고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다우지수는 계속 좋았는데 막판에 좀 흘러내리면서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할 것 없이 0.8에서 0.5% 정도씩 주간 단위 하락을 했고요. 금리만이 조금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일 밑에 좀 보여드렸다시피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7.5%나 주간 단위 하락했고요. 반대한 것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글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페이스북이 이제 쭉 올라오고 특히 금요일날 많이 올라가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올라왔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헬스케어만이 소폭 반등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간 특징들을 보면 거의 다 보면 빨간색인데요. 빨간색도 보세요. 초록색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선명한 초록색이다, 선명한 빨간색이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거를 보면 아주 빨간색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테슬라가 좀 있고요. 왼쪽에 비자 정도 있고 마스터카드 있게 그래서 남은 탁탁한 정도입니다, 색깔이. 그리고 초록색 보면 페이스북이 아주 가운데 하나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홈디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만 보면 크게 올라간 거나 떨어진 것보다는 좀 혼조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색깔만 보더라도 눈에 좀 확 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간 거 몇 개 좀 보여드리면 레나라든가 레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택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지난주 내내 항공사들이 괜찮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반면에 엑슨모빌 그리고 테슬라, 에브비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제법 상대적으로 떨어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 주간 기준으로 크게 하락한 종목 중에 테슬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에 관련해서도 목표 주가 $3,000가 새롭게 제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믿고 이렇게 테슬라에 계속해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믿습니다를 외치잖아요, 테슬라. 테맨. 근데 테슬라가 앞으로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이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또 진단을 내려주실까요? 그 테슬라 목표 주가 이제 $3,000가 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바이사이드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모든 애널은 셀 사이드라서 매도하는 측의 편에서 증권사의 시각을 셀 사이드라고 그러고요. 바이 사이드는 이제 사자 쪽이죠. 그래서 자산 운용사나 뭐 창투사 이런 쪽의 의견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 생각하는 거랑 접근이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작년부터 많이 그 스타같이 떠오른 분이 하나 있죠.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 예고를 했어요. 그 테슬라에 대한 수주 안에 이제 의견을 하루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나온 거죠. 2020년에 제시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는 $1,400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 전 가격이 이제 $7,000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 3월에 이제 이번에 새로 제시한 가격은 2025년의 목표 주가가 이제 $3,000가 되겠습니다. $3,000라고 하면 이게 주가가 보면 엄청 지금보다도 연평균 30%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이 한 $670 정도 네, 되나요? 그러니까 30%쯤 올라가면 네. 딱 이 정도 나옵니다. 30%씩 올라간다는 건 한 2년이면 더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봐서 내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이제 선호하는 블루 케이스 보면 $4,000까지 제시하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그 보수적 접근 보면 $1,50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가장 다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몇 가지가 새로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보험 사업이 여기 새로 들어갑니다. 세원보험 사업이 새로 들어가고 지금 완전 자율 자동차가 되냐 안 되냐 갖고 약간 경우가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 되면 흔히 해서 로보택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차는 나는 주인이지만 차를 내가 출퇴근할 때 냅두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놀면 뭐하냐고 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로봇 택시가 되겠고요. 그 전 단계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타는 상태에서의 자율주행까지 운행하는 그 자동차 공유 사업에 들어간다 아닌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의 차이에 따라서 1,500달러나 4,000달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증권사의 의견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분석을 내린 그 목표 네, 바이사이드의 주가인 자기네 거죠?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지난 주장 정리해보고 이번 주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의견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